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기주도 진로 설계 개인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작한 자바 프로그래밍은 어, 좌석 출석을 선택, 해제, 이동을 설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적힌 대로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에게 교실의 총 좌석 수를 행과 열로 입력받습니다. 행과 열에 대해서 입력받아서 좌석을 총 설정을 하고 그리고 좌석 선택, 해제, 이동, 프로그램 종류 옵션 중 하나를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받은 옵션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좌석 선택의 경우 사용자에게 좌표를 입력받고 해당 좌석이 비어있는지 확인 후 비어있다면 이제 본인만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만 해제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좌석 선택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좌석 해제의 경우 사용자에게 해제할 좌석의 좌표를 입력받고 해당 좌석이 비어있다면 초기 옵션 선택으로 돌아가게 하고 비어있지 않다면 비밀번호를 입력받습니다. 비밀번호가 이제 좌석을 선택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와 일치한다면 좌석을 해제하도록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좌석 이동의 경우 3번 플러스 여기 3번 플러스 4번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류의 경우 루프 변수를 변경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클래스에서는 메인 함수에서 쓰일 좌석 추가, 해제, 이동을 위한 핵심 조건인 좌석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함수인 isEmpty, 그리고 좌석의 현황을 시각화하는 프린트 어레이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제 잠깐 보시면 인수로 배열을 받고 또 이제 행과 열을 입력받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사용자가 현재 입력한 좌석이 이제 누군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어, true이므로 isEmpty에 1을 반환하도록 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반환해서 함수를 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print array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for 루프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전부 돌면서 음, 모든 좌석을 출력해 주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와 케이스 3에서 쓰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대문자로 이제 케이스 23이라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정해 주었고요. 이 안에는 이제 함수의 틀만을 정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함수의 이름, 반환형,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 같은 것만 정의해줬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준 이유는 프로그램에는 좌석 선택, 해제, 그리고 이동의 경우가 있는데 좌석 이동의 경우 좌석 해제 함수와 거의 동일한 로직으로 좌석 해제를 합니다. 따라서 클래스 간의 상속으로 코드를 작성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꽤나 모호한 부분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그리고 케이스 2와 케이스 3 각각의 경우에 맞는 함수를 클래스에서 구현해 주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해제하고 싶은 좌석을 입력받고 해당 좌석이 사용 중이면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좌석 해제를 승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함수를 재정의해 주는 부분이고요. 어, 이 변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임시적으로 저장할 변수이고요. 이건 입력을 위해서 입력 객체를 생성한 부분입니다. 조건을 보시면은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좌석이 사용 중인 좌석이라면 사용 중인 좌석은 1로 표시가 됩니다. 사용 중인 좌석이라면 이제 좌석 비밀번호를 입력받습니다. 왜냐면 그 좌석이 사용 중이더라도 자신의 좌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맞는지 해제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스캐너 객체를 통해서 좌석 비밀번호를 여기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임시 변수에 저장된 이 비밀번호가 시크릿 어레이라고 그 좌석의 행과 열과 동일한 이제 위치의 비밀번호를 저장된 행렬이 있는데 이제 배열이죠. 배열이 있는데 이 두 임시 비밀번호와 그리고 실제 그 좌석의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이제 일치 문구를 입력해주고 좌석 추가를 할 때마다 증가하는 이 변수의 값을 하나씩 다운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좌석을 실제로 이제 사용 안 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제 좌석 현황을 알려주기 위해 print 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아까 정의한 거죠. 그걸 사용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근데 현재 입력한 이 좌석의 비밀번호가 이 시크릿 어레이에 있는 좌석의 비밀번호가 다르다면 이제 경고 문구를 보여주고 뭐 다른 방식으로 뭐 더 입력을 실수로 입력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더 입력을 받게 해주려 했으나 뭐 인증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옵션 선택으로 돌아가게 해줬고요. 그리고 아예 제일 밖에 있는 else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사용자가 선택한 좌석이 사용 중이 아닌 좌석인 경우를 이제 처리해 준 것입니다. 다음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 클래스와 다른 점은 좌석 해제를 했을 때 문구 출력하는 부분은 없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좌석 이동을 위해서 제작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좌석 이동 가능 여부를 설정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부브 플래그라고 네, 스태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 좌석이 사용 중이 아닌 좌석이라면 false로 이제 설정을 하도록 했고 또 이제 좌석이 사용 중이지만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에도 false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맞는 좌석이 아닌데 이동할 수 없는 좌석이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는 좌석이 아닌데 플래그를 false를 해버리면은 해제는 하지 않고 좌석을 추가하는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의 경우 초반부에는 이런 지금 초반부를 제가 찍은 건데 초반부의 경우는 뭐 입력을 위해서 객체를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클래스들에서 정의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뭐 기본 뭐 함수를 작동하면서 하는 뭐 행과 여부를 주장할 이런 변수들 뭐 루프의 반복 여부를 주장할 루프 변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뭐 객체 생성하는 거고 아까 정의한 클래스에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 생성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행과 열 그리고 루프 변수를 생성한 거고 이건 초기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출력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교실 좌석의 총 행열을 입력 받음으로써 좌석의 총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열을 생성해 주는 건데 이거는 좌석 배열을 생성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저장할 배열을 이제 생성해 준 건데 뭐 비밀번호의 경우를 그냥 저장하면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행과 이 열, 이 좌석의 비밀번호, 이 좌석에 맞는 비밀번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행과 열을 사용해서 이제 비밀번호 배열을 생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중폭을 통해서 그러니까 좌석 배열을 초기화를 0으로 초기화해줬습니다. 이게 빈자리는 0으로 표시한다는 뜻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while 루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루프도 이제 이건 초기 부분인데 스위치 케이스가 나오기 전이고요. 이게 아까 위에서 나왔던 move 플래그 좌석을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변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좌석 이동 해제 그것들을 선택을 위해서 이제 특정한 행과 열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저장할 변수들과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프로그램의 경우를 이제 저장할 변수고요. 이거는 이제 비밀번호를 저장할 변수와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위해서 또 저장할 변수를 설정을 해줬고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의 기본 출력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옵션 부분은 이제 스캐너 객체의 next int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입력을 받도록 해줬고요. 뭐, 네,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1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제 사용을 해줬고요. 케이스 1의 경우 이제 좌석 선택이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좌석 현황, 왜냐면 미상 중에 좌석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좌석을 출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선택하고 싶은 좌석의 행과 열을 입력받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인덱스 검사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좌석 선택한
부분의 코드이고요. 자, 보시면 이게 좌석이 비어 있다면 해제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해줬고,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네 자리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면 잘못 입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한 번 더 입력받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여기 분기문을 보시면은 이제 isempty 아까 정리한 함수로 1을 반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선택한 좌석이 비어 있는 좌석이라면 일단 실행을 하도록 해줬고요. 비어 있는 좌석이라면 이제 do while문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선 입력을 받고 그게 이제 틀렸을 조건에 성립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보면 비밀번호 입력 받고 이제 경고 문구 올바른 경우가 아닐 때 출력을 해주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올바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걸러져가지고 루프가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두 알문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만약에 자신도 모르게 뭐 1, 2, 3, 4를 입력해야 되는데 1, 2, 3, 3을 입력한 경우 사용자는 1, 2, 3, 4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해제를 하기 위해 1, 2, 3, 4를 입력하면은 실제 비밀번호는 1, 2, 3, 3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입력하는 부분을 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while문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s덤 뭐 체크를 위한 이 변수의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고 그 비밀번호가 여기서 입력한 비밀번호와 동일하다면 종료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는 변수인데 아까 두 while문을 비밀번호가 이제 두 번 체크하는 부분에 그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이게 1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탈출했고 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좌석을 이제 사용 중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이렇게 1로 바꾸고 이제 비밀번호 배열에도 이제 비밀번호를 저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좌석 선택 완료라는 문구를 출력해주고 좌석을 선택했기 때문에 플러스 카운트를 1 증가해줍니다. 네, else 이건 전체 else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기 선택한 좌석이 이미 사용 중인 좌석인 경우에 이렇게 문구를 출력하도록 해줬고요. 브레이크 문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2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해제 옵션의 경우인데 해제할 좌석의 좌표를 입력하고 그리고 인덱스 검사 이후 위에서 정의한 좌석 해제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문구 출력해주고 좌석 현황 알 수 있게 출력해주고 또 이제 플러스 카운트가 만약에 0이라면 좌석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해제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에러 문구를 출력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해제하고 싶은 좌석의 행렬을 입력받도록 했고 인덱스 검사해줬고 이제 그러면은 이 현재 배열 넘겨주고 그리고 비밀번호 별도 넘겨주고 그리고 지금 선택한 행과 열도 넘겨줘서 좌석을 해제하도록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 2 참조 변수를 사용해줘서 그러니까 케이스 2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그 프리 좌석 해제 함수를 호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 주었고요. 케이스 3를 확인해 보면 여기도 좌석 이동입니다. 결국 좌석 이동 함수라는 거는 좌석을 해제한 다음에 좌석을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케이스 2,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의 케이스 2와 케이스 1을 합친 건데 뭐 이 부분은 케이스 2가 거의 동일하고요. 사실 거의 일치하는데 하나 다른 부분이 그 밖에서 정의한 케이스 3의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함수를 사용해 줬습니다. 이제 이걸 사용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데 이 move 플래그가 만약에 false라면은 이제 이거를 좌석 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3의 move 플래그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서도 C3의 해제 함수를 사용해 준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케이스 1의 좌석 추가 함수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여기밖에 없는 거죠. 좌석 이동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별하는 부분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케이스 4에 대해서 볼 건데 케이스 4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종료 문구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보면 while 이 이제 루프 변수를 통해서 제어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false로 바꿔줌으로써 프로그램의 무한 루프를 종료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했고 스위치 케이스에 브레이크를 사용해 준 것입니다.